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초 데이터를 조사했잖아요. 기초 데이터를 조사하면 이걸 가지고 일반 분양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총 사업 면적은 6,890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비 기반 시설 면적을 구할 건데요. 아까 제가 정비 기반 시설 면적을 어떻게 구할 거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총 사업 면적의 2.5%로 계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6,890제곱미터에 2.5%를 계산해 보니까 172제곱미터가 나오네요. 정비 기반 시설 면적과 사업 면적을 알면 우리가 대지 면적을 알 수 있죠. 왜냐면 사업 면적에서 정비 기반 시설 면적을 뺀 면적이 대지 면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6,890제곱미터에서 172제곱미터를 빼니까 6,717제곱미터가 나오네요. 그래서 대지 면적은 6,717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아까 기초 데이터에서 우리가 용도 지역을 조사했을 때 2종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 지역은 2종이고 이 토지의 용도 지역이 2종이기 때문에 법정 상한 용적률은 250%입니다. 제가 여기서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죠. 2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상한 용적률이 2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은 250%로 계산을 하고 우리가 대지 면적과 용적률을 알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구해 보니까 대지 면적에 용적률을 곱하고 100으로 나눈 거죠. 16,794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평으로 환산하니까 5,089평이 나오네요.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의 전체 평수가 5,089평이 나오네요. 그리고 아까 모아주택의 평균 공급 면적을 우리는 27평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27평을 적용해서 예당 세대수를 구하면 188세대가 나오게 됩니다.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평균 공급 면적 27로 나누면 예상 세대수 188세대가 나옵니다. 앞에서 이 시흥동 모아주택 B-2구역의 총 예상 세대수는 188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기초 데이터 조사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이었죠? 116명이었습니다. 116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합원 분양 세대를 116세대로 가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임대주택 세대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에 총 세대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조건 총 세대수의 20%를 공급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아까 여기서 법정 상한 용적률 250%를 적용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법정 상한 용적률 250%를 적용받았을 때 그때만 총 세대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세대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되고 이걸 계산해 보니까 38세대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총 세대수도 구했고 조합원 분양 세대수도 구했고 임대주택 세대수도 구했으니까 일반 분양 물량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188세대에서 조합원 분양 세대 116세대를 빼고 거기서 또 임대주택으로 38세대 빼고 그러면 일반 분양 세대가 34세대가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흥동 모아주택 B-2구역에 일반 분양 세대까지 산정을 해봤어요. 이 기초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일반 분양 세대가 몇 세대가 나오는지까지 계산을 해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예측한 데이터가 맞는지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실제 금천구 시흥동 모아타운 주택 공급 계획을 볼게요. 여기 아래 보시면 빨간 박스로 B-2구역에 대한 공급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B-2구역 공급 계획을 보면 전체 세대수가 192세대고 임대주택 수가 41세대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모아주택 B-2구역 조사한 데이터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예측한 예상 총 세대수가 188세대였고 임대주택은 38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관리계획상 공급계획이랑 검증을 해보니까 전체 세대수의 오차는 2% 정도였고 임대주택 수의 오차는 7% 정도가 나네요. 이 정도면 초기 재개발에서 쓸만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가 예측한 일반 분양 물량을 가지고 분양 매출을 계산하는 데 사용할게요. 우리가 일반 분양 세대수를 계산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네, 우주아이님. 1분가 산정 맞습니다. 분양가 결정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분양가를 예측해 볼게요. 우리가 사업 초기에 어떻게 일반 분양가를 예측할 거냐? 당연히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현 시점에 분양을 하면 이 사업장이 과연 얼마의 일반 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지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분양가를 저는 어떻게 예측할 거냐면 인근 단지 시세와 비교 사업장 분양가를 구하고 그 평균을 일반 분양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근 단지 시세와 비교 사업장 분양가를 구하는 방법은 제가 방법을 고안했다기보다는 허그에서 정식으로 분양가를 심사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을 약간 변형했습니다. 허그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통해서 인근 단지 시세를 구해 볼 거고 또 비교 사업장에 대한 분양가를 구해 볼 거고 그 두 개의 평균을 우리가 일반 분양가로 정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허그에서는 현재 고분양가 심사를 어떻게 하냐면 이 비교 사업장 분양가를 구하고 나서 인근 단지 시세랑 비교하고 만약 이 비교 사업장 분양가가 인근 단지 시세보다 높으면 인근 단지 시세를 분양가로 결정하고요. 만약에 이 비교 사업장 분양가가 인근 단지 시세보다 낮다면 비교 사업장 분양가에 일부 공사비 상승분을 더해서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인근 단지 시세를 어떻게 구할 거냐? 허그에서는 인근 단지 시세를 이렇게 구합니다. 먼저 인근 단지의 KB 시세를 가지고 평당가를 구하게 돼요. 그리고 그 평당가에 건축 연령별 가산율이라는 걸 곱해줍니다. 이 건축 연령별 가산율이라는 게 뭐냐면 주택 노후도에 따른 주택 매매 가격 보정률이에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건축 연령별로 그 가산율이 전부 다 달라요. 중국년도로부터 5년 차까지는 가산율이 100%인데 20년 차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산율을 155%까지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인근 단지 평당가에 건축 연령별 가산율을 곱하고 그 다음에 보증 위험 관리율이라는 걸 곱해 줍니다. 이 보증 위험 관리율이라는 거는 투기 과열 지구는 85%, 투기 과열 지구 외의 구역은 90%를 적용해 줍니다. 그러면 인근 단지 시세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겠죠? 인근 단지 평당가를 구하고 거기에 건축 연령별 가산율을 곱하고 거기에 보증 위험 관리율을 구하면 그게 인근 단지 시세예요. 그래서 이 인근 단지 시세라는 거를 우리가 조사하는 금천구 시흥동 모아주택 B-2 구역에 적용을 해볼게요. 여기 이 왼쪽 지도 보이시죠? 이 왼쪽 지도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저희 사업지가 보이시잖아요. 이 사업지. 여기가 우리 금천구 모아주택 B-2 구역이에요. 그리고 인근 단지를 조사해 보니까 위쪽에 남서울 힐스테이트라는 아파트가 있고 또 그 옆에 관악산 신도 브레뉴라는 아파트가 있네요. 이 두 개의 아파트를 우리는 인근 단지 시세를 위한 표본으로 결정할 거예요. 일단 처음으로 해야 될 게 뭐죠? 인근 단지 평당가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KB 부동산에 들어가서 해당 단지를 검색해 봤어요. 보니까 남서울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준공이 14년도에 됐고 전용 84제곱미터의 시세가 8억 9,500이에요. KB 시세가. 그래서 이걸 평당가를 계산해 보니까 2,557만 원이 나오게 되네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관악산 신도 브레뉴는 준공이 06년도에 됐고 여기는 전용 84가 없어서 31평짜리로 계산했는데 KB 시세가 6.95억이었으니까 이걸 평당가로 계산하면 2,241만 원이 나오네요. 이 평당가를 어떻게 구하냐면 KB 시세를 공급 면적 평수로 나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서울 힐스테이트는 KB 시세가 8.95억이고 공급 면적이 35평이니까 34평에서 35평이니까 이 8억 9,500을 34 혹은 35로 나눠주면 그 아파트의 평당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인근 단지 시세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남서울 힐스테이트의 평당가는 2,557만 원이라고 했고, 관악산 신도 브레뉴는 평당가가 2,241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구해야 되죠? 건축 연령별 가산율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서울 힐스테이트 준공이 14년에 되었으니까 지금 몇 년 차죠? 9년 차죠?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9년 차의 가산율을 보니까 110%네요. 110%. 그쵸? 9년 차 110% 맞죠? 그래서 남서울 힐스테이트의 가산율은 110%입니다. 그리고 관악산 신도 브레뉴는 준공이 06년도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몇 년 차죠? 17년 차죠. 17년 차. 다시 위에 가서 17년 차에 대한 가산율을 보니까 140%입니다. 그래서 가산율이 140%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아파트 모두 금천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투기 과열 지구 외에 해당되죠. 그래서 보증 위험 관리율은 동일하게 90%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근 시세를 계산해 볼게요. 평당가 남서울 힐스테이트는 평당가 2,557만 원에 가산율 110%를 곱하고 위험 관리율 90%를 곱하게 되면 2,531만 원이라는 인근 시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관악산 신도 브레뉴는 평당가가 2,241만 원이고 가산율이 140%, 위험 관리율이 90%, 이 세 개를 모두 곱했더니 2,823만 원이 나옵니다. 이 2,531만 원과 2,823만 원이 인근 단지, 사업장의 인근 단지 시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뭘까요? 비교 사업장 분양가죠. 우리가 인근 단지 시세를 구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구해야 될 게 비교 사업장 분양가입니다. 우리가 이 비교 사업장 분양가를 다시 말하면 비교 사업장 보정 분양가라고 하는데, 허그에서는 이 비교 사업장 보정 분양가를 어떻게 구하냐면 비교 사업장이 분양할 당시에 평당 일반 분양가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곱하고 거기에 입지에 따른 가산율을 곱해 주는데, 우리는 일단 이 입지에 따른 가산율은 빼고 구할게요. 그거는 뭐 점수로 구하는 건데 뚜렷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비교 사업장 보정 분양가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비교 사업장이 분양할 당시에 평당 일반 분양가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곱해서 비교 사업장 보정 분양가를 구하게 될 거예요. 이 주택 가격 변동률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해 볼 거냐면, 분양 시점에 자치구의 KB 매매 가격 지수가 있을 거고 지금 현재 자치구의 KB 매매 가격 지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택 가격 변동률을 현재 자치구의 KB 매매 가격 지수를 분양 시점 당시에 자치구 KB 매매 가격 지수로 나눈 걸 우리가 주택 가격 변동률로 할 겁니다. 이거 원래 허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매매 가격 지수를 KB 매매 가격 지수가 아니라 한국 부동산원 매매 가격 지수를 쓰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부동산원 매매 가격 지수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KB 시세에서 발표하는 주택 매매 가격 지수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 가격 변동률을 구하고 비교 사업장 분양 평당가를 구해서 그걸 곱해준 값이 비교 사업장 분양가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 지도를 보면 이 밑에 우리 사업장이 있잖아요. 그쵸? 보이시죠? 사업장. 그래서 최근에 이 사업장 근처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없어서 조금 찾기가 어려웠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한번 찾아봤습니다. 비교 사업장 첫 번째는 금천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입니다. 이건 15년 4월에 분양했고 분양 당시에 분양가가 1,559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택 가격 변동률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KB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봐야 되는데, 분양을 했던 당시에 금천구의 KB 매매 가격 지수를 보니까 60.9였어요. 그리고 현재 2023년 3월 기준 금천구의 KB 매매 지수는 94.7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금천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의 보정 분양가를 계산하기 위한 준비가 여기서 된 거죠. 왜냐면 분양가를 우리가 구했고 그 다음에 주택가격 변동률은
이 KB 매매 지수의 변동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조사한 비교 사업장은 이편한 세상 독산 더 타워라는 아파트 주상복합입니다. 이 이편한 세상 독산 더 타워는 16년 9월에 분양했고 당시 분양가가 1,591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16년 9월에 금천구 KB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니까 63.8이었습니다. 현재 시점은 같은 구니까 똑같이 KB 매매 지수가 94.7이 되겠죠. 이제 이걸 가지고 보정 분양가를 구해 볼게요. 금천구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 최초 분양 당시 분양가가 1,559만 원이었고 주택 가격 변동률을 보니까 1.55가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계산했냐? 94.7, 즉 현재 시점의 KB 매매 가격 지수를 분양 시점 KB 매매 가격 지수로 나눈 값이에요. 94.7을 60.9로 나누니까 1.55라는 주택 가격 변동률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편한 세상 독산 더 타워의 경우에는 분양 당시 분양가가 1,591만 원이었죠. 그리고 주택 가격 변동률을 구해보니까 1.48이 나왔습니다. 94.7을 63.8로 나눈 값이죠. 1.48. 자, 이제 보정된 비교 사업장 분양가를 계산해 볼게요.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 분양 당시 분양가 1,559만 원, 여기에 주택 가격 변동률 1.55를 곱하니까 보정 분양가가 어떻게 나오냐면 2,424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편한 세상 독산 더 타워의 경우에는 분양 당시 분양가가 1,591만 원이었고 여기에 주택 가격 변동률 1.48을 구하니까 보정 분양가가 2,361만 원이 나왔어요. 네, 여기까지 오느라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 사업장 보정 분양가도 구했고 인근 단지 시세도 구했잖아요. 그러면 일반 분양가를 추정해 볼 차례죠. 아까 일반 분양가를 저희가 어떻게 예상한다고 했죠? 인근 단지 시세와 주변 사업장 보정 분양가의 평균으로 우리가 일반 분양가를 추정해 본다고 했죠. 인근 단지 시세를 조사해 본 결과 남서울 힐스테이트라는 곳은 인근 시세가 2,531만 원이었고 관악산 신도 브랜뉴의 인근 시세는 2,823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교 사업장 보정 분양가의 경우에는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의 보정 분양가는 2,424만 원이었고 이편한 세상 독산 더 타워의 보정 분양가는 2,361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개를 평균을 내보니까 2,534만 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2,534만 원을 현 시점에 금천구 시흥동 모아주택 B-2구역의 일반 분양가로 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네요. 우리가 최종 목표한 게 일반 분양 매출이었잖아요. 즉 일반 분양으로 얼마를 벌 수 있냐 이걸 확인해 본다고 했죠. 그리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도 모두 구했습니다. 일반 분양 평균 공급 면적은 27평, 그리고 일반 분양 세대수는 34세대, 일반 분양 평당가는 2,534만 원입니다. 이 세 개의 수치를 전부 곱한 값이 우리가 일반 분양 매출이라고 했죠. 얼마죠? 232억 6,212만 원이 나왔네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여기서 끝입니다. 금천구 모아주택 B-2구역을 개발했을 때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일반 분양 매출은 예상이 232억으로 예상이 되네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매출은 변경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분양가는 계속 오를 거니까. 그런데 그거는 다른 구역들도 마찬가지니까 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사업지들을 일반 분양 매출 기준으로 줄을 세워 보자는 거예요.